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꾸미기 모드를 활용하여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게임은 다양한 장애물들을 피해 결승점까지 도달하는 인내의 숲이라는 게임입니다. 인내의 숲은 메이플 스토리 게임 안에 미니게임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는 게임인데, 플레이어들을 괴롭게 하는 악랄한 장애물들과 악랄한 타일 배치로 플레이어로 하여금 많은 고통을 선사합니다. 비슷한 게임으로 끈기의 숲이라는 미니게임도 존재합니다. 인내의 숲을 만들 때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타일을 최대한 좁게 배치해서 플레이어들의 낙하를 유도해보세요.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함정을 추가해서 플레이어들을 방해하세요. 최소한의 자비로 곳곳에 세이브 포인트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꾸미기 환경 타일을 이용해 맵을 예쁘게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타일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타일을 배치할 때는 타일 오브젝트를 클릭한 후에 선과 선이 만나는 지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한 칸짜리 타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선을 클릭할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칸짜리 타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타일을 배치해서 적절한 난이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플레이어 중력과 점프력이 모두 1이라고 가정했을 때 플레이어는 가로 기준 최대 2칸을 점프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 첫 번째 구간을 완성한 다음에 끝 부분에 세이브 포인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함정들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함정은 그림과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함정들 중에는 몇몇 함정들은 고유한 방법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의 함정은 10톤짜리 추로 위에서 아래로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미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의 함정은 톱니바퀴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이 미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톱니바퀴의 경우 회전 속도를 더 빠르게 하거나 움직임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 가지 함정들을 배치해보고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또한 몇몇 함정들은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플레이어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함정의 크기 조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정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목록에서 표창 함정을 꺼내오고 일단 크기를 변경을 해볼까요? 표창을 클릭하면 좌측에 모양 바꾸기 버튼이 있고, 그것을 누르면 우측 하단에 크기 조절 버튼이 생깁니다. 마우스로 그것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크기 조절 후 다시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크기가 리셋되는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조절은 움직임 등을 모두 추가한 후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에는 표창에 움직임을 추가하여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움직임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흐릿한 표창이 하나 더 생기는데, 표창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위치에 흐릿한 표창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움직임을 추가한 후에는 반복 이동 여부와 움직임 속도도 설정할 수 있으니 자유롭게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창 외에도 다양한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서 플레이어들을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두 번째 구간을 함정들로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스위치, 레버, 퀴즈 요정, 포탈 등 각종 기능들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스위치와 레버는 누르거나 당겼을 때 특정 오브젝트를 나타나게 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퀴즈 요정은 플레이어에게 퀴즈를 낼 수 있으며, 퀴즈를 맞추면 특정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하거나 플레이어를 순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포탈은 플레이어를 다른 포탈로 순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스위치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스위치 2개를 배치해서 복불복 스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바른 스위치를 누르면 문이 열리고, 잘못된 스위치를 누르면 함정이 발동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치 2개 중에 어떤 것을 올바른 스위치로 할 것인지를 정하겠습니다. 정해졌다면 올바른 스위치를 눌러서 스위치 설정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문을 사라지게 할 것이므로 대상 비활성화로 설정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추가 버튼을 눌러서 문을 클릭하면 스위치와 문이 하얀색 점선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문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잘못된 스위치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의 시야 바깥에 함정 하나를 추가합니다. 저는 10톤짜리 추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스위치를 눌렀을 때 함정을 동작하게 할 것이므로 스위치 설정에서 대상 활성화로 설정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대상 추가를 눌러서 방금 추가한 함정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함정은 가만히 있다가 잘못된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발동되어서 플레이어의 체력을 깎을 수 있습니다. 함정을 플레이어의 시야에서 안 보이는 곳에 두면 더욱더 완벽하게 플레이어를 속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위치에는 온오프 기능과 지속시간 기능이 있습니다. 온오프 기능은 스위치를 한 번 누르면 비활성화, 다시 누르면 활성화되는 기능입니다. 지속시간 기능은 스위치를 눌렀을 때 대상이 설정한 시간만큼 비활성화 또는 활성화된 뒤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기능입니다. 레버의 동작 방식 또한 스위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설정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플레이어가 레버를 당기는 키는 알파벳 E키입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가 퀴즈를 맞히면 오브젝트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키거나 특정 위치로 플레이어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퀴즈를 틀리게 되면 라이프가 1 깎이게 됩니다. 퀴즈 요정은 실제 게임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 NPC나 오브젝트를 배치해서 직관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통은 그림과 같은 예시로 많이 제작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문 앞에 퀴즈 요정을 추가하고 퀴즈 설정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퀴즈는 주관식이나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 있는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퀴즈와 정답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퀴즈를 마쳤을 때 상호작용할 오브젝트를 대상 지정 버튼을 통해 지정합니다. 이때 대상 비활성화로 설정을 하게 되면 퀴즈를 마쳤을 때 오브젝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으로 이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퀴즈를 마칠 때 그 오브젝트로 플레이어가 순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은 경우에 저 멀리 있는 NPC에다가 대상으로 지정을 했으면 퀴즈를 마쳤을 때 플레이어가 NPC까지 순간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포탈입니다. 포탈을 활용하면 플레이어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포탈을 활용하려면 포탈 위에서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됩니다. 포탈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목록에서 포탈을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포탈 설정에서 같은 맵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생성한 포탈 바로 옆에 포탈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 이 포탈이 바로 처음에 생성한 포탈과 연결되는 포탈입니다. 만들어진 포탈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포탈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응용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포탈로 객관식 퀴즈를 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텍스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적고 각 포탈 위에 그림과 같이 답을 적어 놓으면 됩니다. 플레이어가 올바른 포탈을 고르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잘못된 포탈을 고르면 함정이 가득한 맵으로 이동시키거나 맵 밖으로 추락시키는 등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서 맵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다 꾸민 뒤에는 마지막 지점에 도착 오브젝트를 넣어서 게임을 완성해 주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다 만들어졌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배포를 하면 됩니다. 우측 하단의 로켓 모양의 출시 버튼을 누르고 정보를 입력한 후 출시하면 됩니다. 썸네일은 직접 그려서 업로드할 수도 있고 AI에게 제작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AI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무작위로 썸네일을 생성해 줍니다. 제목과 설명을 잘 적은 뒤에 출시 버튼을 눌러서 전체 공개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꾸미기 모드로 게임을 만들고 출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